메시가 지금 39살이니까 야말은 앞으로 매년 60개씩만 하면 돼요. 저는 오히려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축구는 스탯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로빈요! 축구에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한 몸에 받았던 선수들은 누가 있었을까? 알아보기 전에 17세 248일, 18세 4일 이런 거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우리나라 나이로 갑시다. 학년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야말 전에 가장 최근에는 고2의 프로 무대에 데뷔해 고3의 리그왕을 씹어먹은 킬리안 음바페가 있었죠. 그러고 대학교 2학년 나이에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고3의 맨유 소속으로 바로 첫 시즌부터 40경기에 나오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저런 헛다리가 말이 돼? 저렇게 드리블 하고 다녀도 돼? 되네? 를 보여준 크리스티아노 로날도가 있었고, 루니는 고2에 아스날 30경기 무패 행진을 마감시키는 역전골을 넣고 고3의 프리미어리그 최고 공격수 중 한 명이 되었었죠. 다음은 세다. 고2에 60경기 58골로 브라질 1부 리그를 씹어먹고 고3에 당시 준 빅리그급으로 취급받았던 네덜란드 리그에서 33경기 30골을 몰아치며 데뷔 시즌 득점왕을 차지했던 호나우도 페노메노! 이 선수는 대학교 3학년인 나이에 최연소 발롱도르를 수상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유스에서 통산 900득점 이상을 올리고 고2에 바르셀로나 1군에 데뷔했던 최소 메시 보얀 크리키치. 아니 난 이 최소 메시가 왜 이렇게 재밌냐? 이거 별명 누가 지었어요? 최소 메시. 보얀은 기억이 나는 게 저랑 나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유스 시절에 맨날 체크했었어. 얘 잘하고 있나? 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괜히 응원하는 마음에 FM에서 한 경기라도 더 뛰켜주고. 한때 90 랭킹 1위는 보얀이었죠.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나이에 바르셀로나 상대로 미친 치다를 보여주면서 24초 만에 득점한 알렉산드리아 파투, 일명 파투의 4드론 골도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고, 이렇게 보통 누가 어린데 성인 무대에서 엄청 잘한다 하면 빠르면 고2, 보통은 고3인데 역사상 그 어떤 고2, 고3도 1958년 펠레 선생님을 제외하면 2025년 5월 13일 기준 발롱도르 랭킹 1위 야말보다 잘했던 선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축구의 신 메시마저도. 메시는 동나이 때 9경기 출전 1골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야말이 앞으로 메시 이상의 선수가 될 수도 있다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데 동나이 때 야말보다 잘했던 중3은 있었어요. 에? 이게 무슨 말이야? 야말 중3 때보다 더 잘했던 중3은 역사상 있었다니까? 바로 프레디 아두! 중2에 4살 월반에서 17세 대표팀에서 닭주전 활약하고 중3에 맨유 성인팀 상대로 결승골을 넣으면서 브라질 선수도 아닌데 제2의 펠레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아두 기억나니? 나이 의혹이 따르긴 했지만 우리 때 개 어린 유망주 하면 무조건 보얀이랑 아두였어요. 인정? 또 누구 있었나? 생각나는 사람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라리가 최연소 우승, 출전, 득점, 도움, 멀티골, 챔스 최연소 선발, 도움, 스페인 국대 최연소 출전, 득점을 갈아치운 야말은 유로 2024 스페인 국가대표에 발탁됐을 당시 대회장에 숙제를 챙겨가야 하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닭주전으로 나와서 한 골 4도움 찬스 메이킹 19회로 1위, 드리블 슈팅 횟수 최상위를 기록했고 스페인은 결국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고2에 유로 우승한 거예요. 한 번은 이 대회 프랑스와 스페인 4강을 앞두고 프랑스의 라비오라는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야말이 유로 결승전이라는 무대를 밟고 싶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우리한테는 더 잘해야 할 거다, 우리는 보고만 있진 않을 거다 라는 다소 야말을 약간 과소평가하는 듯한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좀 깔본 것 같아. 고기가 잘해봤자지, 너 같은 애 많이 봤어, 우리 프랑스한텐 안 통해, 약간 이런 느낌? 대망의 경기 당일 야말은 라비오를 앞에 두고 슛하는 척 치고 다시 한번 치는 척 반대로 쳐놓고 슛을 때린 게 그림같이 꽂힙니다. 결국 스페인의 2대1 역전승으로
프랑스는 4강 탈락을 했고 야말은 경기가 끝나고 카메라를 향해 스피크 나우 씹으려봐 라고 했지만 라비오의 대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야말이 또 MZ세대답게 이런 거 맛있게 잘해요. 그 경기장에 안에서 쇼맨십이라든지 그 뭐 SNS 활동 이런 거 잘합니다. 아니 챔스 4강 경기 중인데 그때도 약간 건들건들 여유를 부리는 거야. 아직 경기 초반인데 저런 거 많이 하는 선수 치고 완전 크게 된 선수는 별로 못 봤거든요. 심지어 골도 먼저 먹혔어. 야말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원맨쇼 드리블 후 말도 안 되는 왼발 가마차기 원더골. 와, 인터밀란전 기억나시죠? 스타는 스타구나. 빅뉴 형 또 씹으려봐. 그 정도 아니라고? 그 정도야. 야말은 무엇이 특별할까? 어떤 부분이 정말 뛰어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 해도 야말의 최고의 장점은 패턴의 다양함인 것 같아요. 퍼디난드도 야말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점은 그가 항상 골만 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옳은 판단을 합니다. 대부분 10대 선수들은 골을 넣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아무 위치에서나 슈팅을 날리기 일수인데 야말은 그들과 다릅니다. 동료가 더 좋은 위치에 있으면 패스하고 자신이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면 슈팅을 합니다. 골과 어시스트 비율이 50대 50입니다. 이런 균형은 정말 보기 드뭅니다. 인버티드 윙어인 야말은 요즘 잘하는 윙어들이 자주 하는 안으로 들어오면서 슈팅, 반대 인스윙 크로스, 이것도 정말 무섭지만 바깥쪽으로 가는 건 더 잘해요. 저는 이게 야말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 안으로 치고 들어가서 잘하는 윙어들은 많은데 바깥쪽으로 제껴서 사이드라인 타고 나가는 걸 잘하는 윙어들은 정말 많이 없거든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수비를 피해서 가는 거지만 바깥쪽으로 치는 건 수비를 마주한 상태에서 따돌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구되는 스피드도 높고 동시에 개인기, 수싸움에도 능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건데, 그리고 따돌렸다 해도 마지막에 뭐가 남았어요? 본인의 약발 크로스 때문에 이 인버티드 윙어들에게 바깥쪽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갈수록 더 없어. 이걸 잘했던 윙어가 누구였어요? 로날디뇨. 물론 호날두. 이게 윙어인데, 돌파, 크로스가 윙어의 본질인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말은 바깥쪽 방향에서도 3개 이상의 플레이로 또 쪼개는 게 가능해요. 첫 번째는 치기 전에 그냥 아웃사이드 크로스. 아니 얘가 지금 안쪽 바깥쪽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서 수비는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웃사이드로 감아버려. 이게 야말이 실수만 안 하면 약간 농구에서 페이더웨이처럼 막을 수 있는 각이 없어요. 이건 그저 야말의 킥이 정확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고 반대편 뛰어들어오는 하피냐나 레반이 타이밍을 못 맞추길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보고만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수비 따돌리고 바깥쪽으로 쳐서 반대발 크로스.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이지만 아까 말했듯이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세 번째는 야말이 오른쪽으로 쳐서 수비를 따돌렸어요. 수비 지읒됐잖아. 이미 큰일 났어. 필사적으로 쫓아가서 마지막 크로스는 안 돼 하고 태클 날립니다. 근데 야말 접어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이러고 있으면 이제 야말이 밑에서 얘기하죠. 형, 나 왼발잡이잖아. 너 오른발도 잘 쓰잖아 이러면서 이제 한 명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뭐 바로 슈팅 때려도 되고 다른 한 명이 빨리 붙어줘야 하기 때문에 수비가 땡겨집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우리 팀 공격수들이 비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 보고 크로스 혹은 컷백. 참 쉽죠? 이뿐만이 아니고 야말이 또 즐겨하는 플레이 중에 하나가 약간 안쪽에서 공을 잡았을 때 소유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면서 점점 사이드 끝까지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도 이미 지체돼서 수비가 붙었고 다음 카바 수비까지 자리를 잡을 시간이 충분해서 쌓인단 말이죠. 그럼 구조상 무조건 불리해져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애초에 그렇게 좋은 플레이도 아니고 그렇게 됐으면 다시 뒤로 빼서 새로운 공격 루트를 찾는 게 일반적인데 야말은 이걸 이용해서 또 쳐요. 수비가 좀 방심한 틈을 타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드리블과 스피드에 자신이 있으니까 야말은 안 뺏길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진짜 이 나이 때 가지기 힘든 엄청난 자신감과 대담함? 인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뭐 원터치 패스, 원터치 탈압박, 수루 패스 넣는 것도 잘하고 슛도 잘하는데 접는 것도 잘해. 얘가 공 잡으면 뭘 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라비오가 4강 경기 전에 그런 말을 해놓고 얼마나 그 야말 상대로 보여주고 싶었겠어. 그런데도 안 되는 게 이거는 뭐 알아도 못 막는 게 아니라 진짜 뭐 할지 몰라서 못 막는 거예요. 무죄예요.
자연재해야. 물론 한편으로는 야말이 슈팅 시도수 대비 득점력이 좀 떨어진다, 비효율적인 슛을 좀 많이 난사하는 편이다, 소유 시간이 길어 턴오버도 좀 많다 라는 통계와 의견들도 있지만, 이 정도는 사실 어린 선수가 겪는 작은 성장통이라 말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플레이들과 이런 시도하는 수치들이 애초에 싹이 다른 자신감과 멘탈을 대변하는 포텐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야말이 메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냐? 아이씨, 메시는 절대 못 뛰어넘는다. 어허! 뭔 소리야, 아직 전성기도 오지 않은 애한테 절대가 어디 있어? 이런 말들이 많은 가운데 야말이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이게 집계 방식마다 조금씩 다른데 얼추 공격 포인트 40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의 누적 공격 포인트가 대충 1200개에서 1300개 사이가 되거든요. 야말이 이번 시즌처럼 앞으로 공격 포인트 40개를 매년 기록한다고 했을 때 49살에 달성할 수 있고, 에이 야말 이제 전성기인데 당장 다음 시즌부터 못해도 60개는 하지 않을까 했을 때 39살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메시가 지금 39살이니까 야말은 앞으로 매년 60개씩만 하면 돼요. 저는 오히려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축구는 스탯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당연히 스탯이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스탯을 넘는 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어그로 끌었고, 이 영상의 결론은 어쩌면 우리는 축구 역사상 가장 비현실적인 구간에 있는 거고, 우리는 그저 야말의 플레이를 즐기면 된다. 우리 시대에 야말이라는 선수가 나와서 월드컵도 우승하고 축구의 신 메시를 뛰어넘고 축구 역사상 고트가 탄생하는 걸 보고 싶지, 2104년에 뭐 라크리시아 하피날딩요가 나와서 17세에 월드컵 우승하고 메시 뛰어넘고 역대 축구 고트가 되면 우리 억울하지 않나?